이재명 정부가 위험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만행이 이재명 정부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개헌 이슈와 더불어 정부가 동력을 제대로 못 얻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헌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제 단상, 최근 이제 개헌과 벌어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이걸 풍경 보듯이 이렇게 관조하면서 그냥 제 단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 전문가는 또 아니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연임 얘기 나오고 뭐 개헌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이런 비난이 거세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좀 급하게 내놨는데, 여기 보면 뭐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셋째 줄. 이 두 번째 문단부터 보면요.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관할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라고 해서, 이게 지금도 변함이 없는 내 생각이다. 이게 이제 8월 14일 얼마 전이죠. 한 일주일 전쯤에 올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SNS인데 사람들이 또 그래서 찾았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 2018년 3월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SNS죠. 보수 야당은 말 장난으로 국민 속이는 못된 버릇 버려야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그게 무슨 대통령제겠습니까? 사실상 내각제 또는 변형된 이원 집정부제를 대통령제인 것처럼 국민 기망하지 마십시오. 앞에 글과 다르죠? 앞에 글은 총리를 선출하는 거를, 그 권한을 국회에 넘겨주겠다. 지금 대통령이 총리를 그냥 뽑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국회에다가,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국회에다 넘겨주겠다. 이게 내 변함없는 지론이다 라고 일주일 전에 글을 쓰셨는데, 한 8년 전에는 야, 국회가 총리를 뽑으면 그게 무슨 대통령제냐, 내각제지. 니네 국민 속여먹으려고 하지 마 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이 나오면서 현재의 이재명이 과거의 이재명과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NS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대통령 SNS 가볍고 편하고 격이 없는 매체니까 이걸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자리, 대통령의 직은 무겁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SNS는 SNS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방점이 대통령에 찍혀야 됩니다. 요 개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은 왜 내각제를 싫어하는가? 이원 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거에 왜 좀 그 거부감 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왜 되게 혹독한 비난 내지 비판을 하는가?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 표현을 썼죠. 제왕적 대통령제. 국힘은 집권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돼서 정말 그 권력을 마구마구 씁니다. 윤석열이 그러다가 탄핵돼서 날아갔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제왕을 보는 듯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보면 저게 대통령이야, 뭐 시대착오적인 뭐 조선시대 왕도 저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죠. 대통령제의 폐해인 거 맞습니다. 그 대통령을 멈출 어떤 제어 장치도 없고, 일단 한번 맡기면 5년 지켜보다가 탄핵할 거 아니면 5년 후에 이제 선거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를 근데 민주당 대통령들이 하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다. 개헌해서 바꾸자. 권력 구조를 좀 개편하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거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힘은
대통령이 됐을 때 저렇게 맘대로 국정농단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마구마구잡이로 쓰는데 문재인이 됐건 노무현이 됐건 이재명이 됐건 대통령으로 뽑아줬잖아. 대통령이 꽤 큰 권한 갖고 있잖아. 그러면 제발 좀 그 권한을 국민과 서민을 위해서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걸 좀 한번 보여줘. 라는 게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서민들의 요구였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면서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많잖아. 그 권력을 제발 우리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좀 써봐. 왜 제왕적 대통령제로 빠지는 거야? 정말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아? 그 기대를 사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가장 많이 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아놓으면 야 이거 제왕적 대통령은 돼보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 사실 대통령들은 뭐 해본 것도 없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페이크다. 개헌해서 권력구조 개편하자. 이 얘기 듣고 싶어서 대통령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을 왜 못 읽는지 그게 참 답답합니다. 예,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선거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제왕이 되지 마시고 그렇게 막강한 권력은 갖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본인이 얘기한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걸 만들기 위해서 좀 멋지게 한번 써보는 모습, 휘둘러보는 모습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박수치고 지지하고 신날 텐데 억강부약이 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권능을 억강부약을 위해서 지금 제대로 한번 써봤습니까? 국힘이랑 제대로 붙어보고 기득권이랑 제대로 붙어서 정말 강한 자들 억누르고 힘없는 서민들, 약자들이 당장 잘 살게 되지는 못해도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예? 그래도 우리가 부당한 차별이나 이런 걸 받을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구나. 대통령 잘 뽑아 놓으니까 그래도 세상이 좀 좋아지는구나. 이런 효능감 느꼈나요? 그렇게는 안 하면서 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다 그러면서 개헌해서 권력구조 개편하자라고 하니 답답하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특히. 개헌하자, 권력구조 개편하자, 무슨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겠다, 분산하겠다, 의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내각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니들끼리 짬짬이해서 일본의 자민당 같은 당 만들어서 계속 니들끼리 돌아가면서 총리 해먹고.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오늘 그냥 쓴소리 하는 날이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전당대회 때 보여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제왕적이라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전당대회에 벌어졌던 방금 봤던 그 아사리판, 올갑 불공정, 불법, 편법에 대해서 질끈 눈 감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팔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질끈 눈 감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으면서 대한민국 전체 이 대통령제가 갖는 불공정함 이거는 개헌을 통해서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줄까요?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얘기가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진짜 자신의 권한을 줄이는 개헌을 하겠다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권한 줄일게 라는 거니까 그거는 박수 칠 만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집어넣어 당대표 만들어 뭐 국회의장 시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권한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각제는 요 얘기 이거는 뭐 지적했던 건데, 그리고 개헌 논의가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 게 뭐죠? 국회의장이 기자 질문에 연임 얘기를 꺼내면서 문매를 한번 맞았고요. 최근에 그 이후에 또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달인가요? 7월 달에 국힘 중진의원들, 국회 부의장 출신 중진의원들과 골프 치면서 개헌 얘기를 나눴다라는 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얘기하고 개헌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헌을 하고 싶습니다. 개헌의 방향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대통령이 그 좋아하시는 수기, 토론 해봅시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모양새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짬짬이해서 뭔가 연임을 바라나? 뭔가 뭐 내각제 비슷한 걸 하려고 하나? 자기들끼리 일단 그런 얘기가 좀 오간 것 같은데 그게 이상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시작되는 개헌 논의가 순수할 수 있을까요? 그 논의를 꺼낸 사람들의 의도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죠. 이게 어떻게 즐거운 개헌 논의가 되고 생산적인 개헌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개헌은 국가의 정말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거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는 거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지향을 담는 대한민국의 골격, 근간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요. 그게 헌법 맨 앞에 나오는 건데 그게 맞다라고 하면 국민들을 받들어 섬기는 모습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 자체를 국민들은 사기고 권력자들의 노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리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거를 우리의 위정자들은 모르는 건지, 국민들을 하찮게 보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국민들이 왜 그러면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나 이런 걸 싫어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만드는 과정이 대통령 직선제 관철이었습니다. 그죠? 87년 항쟁이 대통령 직선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물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제는. 그러니까 이게 단점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최고 권력자를 내 손으로 뽑아. 최고 권력자는 한 번밖에 못해. 이게 아주 강한 민주주의의 어떤 작동 원리처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내각제? 내가 뽑지도 않은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된다라고?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짬짜림이 해서 만든 총리?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잘 모릅니다. 내각제가 뭔지 이원집정부제가 뭔지 일단 그리고 잘 몰라요. 낯선 제도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알아야 마음을 주고 동의를 하고 거기에 호응을 하죠. 낯선 제도예요.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에 왜 안 맞느냐? 내각제도 그렇고 뭐 이원집정부제도 그렇고 아무튼 국회가 나서서 뭔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습니까?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지 않아요. 국회의원은 당의 권력자들이 뽑습니다. 공천 주면 되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가 됐든 이원 집정부제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데 상당 부분의 권한을 국회가, 대통령이 행사했던 인사권, 뭐 총리, 추천권, 지명권 이런 것들을 국회가 갖는 어떤 것이든
내가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이렇게 했어? 묻고 따진 다음에 너 다음 총선 아웃. 그 당의 지지자들이, 권리당원들이, 제가 송파 사니까 송파 뭐 갑이든 을이든 송파 을이라고 해봅시다. 송파 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총리로 용납을 못 하겠는데 저 사람 총리 만들겠다고 막 거기 줄 서갖고 막 이런 행태를 벌여, 작태를. 그러면 너 그렇게 하는 게 맞니? 너 다음 공천 없어. 라고 해서 공천 과정부터 그 지역의 국민들이 관여를 해서 경선을 하든 하는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올린 국회의원이면 그때야 비로소 의원 내각제든 의원 집정부제든 뭐든지가 가능한 거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위에서 내려 꽂는 방식에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예. 그건 말 같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시의원, 뭐 제가 수원으로 얘기해요. 수원 시의원을 내 손으로 뽑는 겁니다. 저 사람 장인수라는 청년 정치인이 뭐 시의원 한번 돼보겠다고 하는데 똘똘하네. 그럼 그 공천 과정에서부터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해서 당원들이나 그 지역 민들이 시의원이 됐네, 도의원 됐네, 국회의원 돼보겠다라고 하네. 그렇게 성장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지역에서 너 아웃, 다음 공천 없어. 이 과정이, 이게 없으면, 지역의 권리당원들한테 그 권한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어림 반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상식적인 얘기를 그 어떤 패널도 지식인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지점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 국민들이 내각제나 뭐나 이런 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나마 최소한 대통령은 5년 동안 하는 꼬라지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당이라도 바꿔서 분위기를 쇄신하기라도 하죠. 당은 뽑아놔도 지들끼리 막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뽑아놔도 그냥 저쪽에서 공천 받을 것 같으면 바로 그냥 뭐 여기서 공천 떨어지고 저쪽으로 막 가고 하는 이 꼬라지를 보는데, 그걸 보면서 뭐 의원내각제 비슷한 뭔가를 한다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우리 김선호 대표가 어제 그 이석연 그 국민통합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민주당을 탈당해라 이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민석이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된다. 이건 헌법에 대한 무지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민통합위원장과 김민석이 지금 좀 논쟁을 했어요. 지금 밖에서 장외전을 펼쳤는데, 이 사안은 여러분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자가 1년 된 대통령에게 당직을 탈당하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힘 있는 대통령, 그것도 민주당 출신인 대통령에게 보수에서 영입한 국민통합위원장이 당직을 버려라. 이것도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이게 뭐냐, 이거를 김민석이 받아쳐서 대통령을 탈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건 헌법에 대한 무지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여러분들 그래도 법원 행정처 그러니까 이석현 국민통합위원장이 법관 출신이잖아요. 근데 법관에게 헌법에 대한 무지다라고 하면서 이게 싸움이 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요, 중도 외연 확장, 구조적 다수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이 지금 현 정부의 주요 요직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이 기사를 누가 썼냐면 조선일보가 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잡탕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정부 안에서 싸움 붙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조중동은 아마 박수 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뉴 이재명 세력과 잡탕이 되다 보니까 김민석과 정청래 싸움 붙이기도 조선일보가 너무 좋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재래식 언론이나 이 반민주 세력들이 민주당 분탕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민주당 내 분열을 일으키고 민주당 내 싸움 붙이기 가장 지금 최적화된 상황으로 정당과 정부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국민통합위원장과 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논쟁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허약한 정당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 좀 전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중단 없는 개혁 더없이 필요하다. 공직기강 회의로 국민 신뢰 잃어서는 안 된다. 본인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죄송한데 개혁 언제 시작은 했습니까? 중단 없는 개혁 중단 누가 시켰습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대통령님 개혁을 언제 하셨습니까? 검찰 개혁하려고 하다 중단시키시고, 응? 지금 검찰 개혁 마무리도 안 됐는데 정성호 가장 오래된 친구라고 하는 정성호 장관 나간다고 난리치고, 그 대통령 된 지 이제 1년 좀 넘으셨는데 본인이 가장 해이해지신 것 같은데, 다른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지 해이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빨리 공직기강 탓하지 마시고 중단 없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될 때 못하니까 지금 개혁이 더진 거예요. 첫날 만날 대통령이 아닙니다. 진짜 5년 단임대 대통령은요, 집권 1, 2년 차가 가장 날카롭고 힘있는 자리예요. 지금 오늘도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어요. 누가 개혁을 저지시키고 누가 해이해졌는지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 되시기 전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동세상 억강부약을 외치셨죠.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재벌과 기득권의 세상이 됐습니다. 오로지 성장 정책에 올인하다 보니까 지금 내수는 죽어가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목숨 걸어갖고 경제 성장률 몇 %다 여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응?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과거 독재 정부가 했던 성장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내수를 돌보면서 노동자를 살피고 중산층과 서민을 살피는 그런 세상을 만들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거의 절친이 된 삼성의 이재용, SK의 최태원, 오로지 주식시장 주가 올리는데 급급하셨고 수출 얼마 됐다라는 그 지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1년에 100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합니다. 나라를 돌보세요. 개파를 돌보시지 마시고 뉴 이재명 세력들 돌보다가 나라 지금 개판되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똑바로 하시면 뉴 이재명 세력이라고 하는 저런 자들이 저런 짓 하지 않아요. 응? 예전 전우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간신은 충성스럽지 않은 신하가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간신은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간신은 충성스럽지 않은 신하가 아니라 주군에 대한 충성심을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자기 패거리 말고는 다 역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 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전우영 박사님과 오랫동안 방송을 했었잖아요. 지금 딱 뉴 이재명 세력들이 간신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본인들 뉴 이재명 세력들이 아니면 다 역적이고 반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옛날 군주들이 간신을 가까이 했다가 망한 이유는 역적이 아닌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 군주는 망했던 겁니다.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간신들이 충신들을 역적몰이를 해갖고 결국은 그 충신들이 역적으로 형장에서 처형을 당하잖아요. 지금 뉴 이재명 세력들,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간들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가 마치 본인들의 진심인 양. 그게 정신 나간 짓들이에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TV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TV를 새벽 방송으로 한다. 뭐 본인이 대표됐으니까 뭐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재명 TV라고 하면서 김민석 TV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김민석 견제용이다. 그렇죠? 민주당 TV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김민석 TV라고 했나요? 네, 민주당 TV. 자꾸 제가 죄송해요. 민주당 TV를 새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하나 묻고 싶어요. 데일리민주가 47만 명이거든요. 그 구독자가 많은 데일리민주를 버리고 민주당 TV를 새벽 방송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응? 안 그래요? 데일리민주의 구독자가요. 이걸 왜 버려요? 자기가 여기서 새롭게 단장을 하던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이쪽 방송계의 전문가라서 좀 말씀드릴게요. 데일리민주가 구독자가 여러분들 47만 명이죠. 그렇죠? 이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TV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럴 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민주당 TV를 만들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누군가가 장비를 갖고 오고 PD가 들어오고 기술진들이 들어오고 사회를 맡을 진행자가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요.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어디까지 이거는 제 음모론이에요. 예전에 제가 저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음모론이에요. 가정입니다. 저는 이거는 이동영이가 갑자기 생각나요. 저는 민주당 TV를 김민석이가 새벽 방송을 만든다고 할 때 저는 이동영이가 바로 생각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과거에 이동영이가 자기가 아침 방송을 하겠다라고 떠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과거에 이동영이가 자기가 아침 방송을 하겠다라고 떠든 적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아침 방송을 통해서 김어준을 견제하고 김어준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아침 방송을 하려면 또 새로운 스텝을 구해야 되고 새로운 방송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동영 같은 경우는 다 지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 뉴 이재명 세력들이 오랫동안 기획한 거를 김민석이가 지금 그대로 옮기는 거라고 보여요. 여러분들 제 말에 공감하시죠? 그쵸? 제 말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러면 이 인력들이 어디서 오나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이동영과 관련된 미르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데일리민주는 여러분들 민주당 당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민주당 TV를 하게 되면 외부 인력들을 들어와서 예산을 집행해 줄 거 아닙니까? 제 말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저의 음모론이에요. 저는 그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동영이는 예전부터 뉴스공장에 질투를 하고 뉴스공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아침 방송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일정 문제나 부딪혔겠죠. 김민석이 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는 사이인 이동영이가 김민석과는 저런 얘기를 안 할까요? 그럼 당연히 갑자기 47만 명 구독자가 있는 이 채널을 버리고 민주당 TV를 만들어서 새로운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새벽부터 방송을 하면 누가 봅니까? 제가 오늘 YTN 이동영이 진행하는 방송 봤더니 1,500명 보고 앉아있더만. 응? 제가 이동영이는 방송 뭐하나라고 봤더니 1,500명 보고 있더만. 여기에 여러분들 나중에 민주당 TV의 예상 집행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라고 우리 당원들은 민주당 청원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너 그거 민주당 TV 인력 구성 예산 어떻게 집행됐는지 당원으로서 다 물어보면 돼요.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저는 민주당 TV를 아침부터 만든다? 겸공에 나가면 배신자. 아침부터 민주당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우리 편. 겸공에 나오면 반명. 요 구분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시죠?